6번부터 봅시다.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사회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5회 6번. 남쪽 지방에 도적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김삼희와 회심의 세력이 컸다. 이들은 각각 운문과 초전을 근거로 사람을 모아 주현을 약탈하였다. 이때 이의미는 용의 자손이 12대 만에 끊어지고 다시 18자가 나온다는 옛 비기를 믿고 이 씨인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으로 반란을 꾀하였다. 그리고 신라부흥을 내세우면서 경상도에서 일어난 김삼희 효심 등과 내통하였다. 이거는 정확한 역사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김삼희 효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자, 김삼희 효심의 난이 일어났을 때가 이의민 집권기였어요. 그런데 이 고려시대에 끊임없이 유행한 게 18자 위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18자 위왕설은 이 씨가 왕이 될 거다라는 도참설이고 그 이 씨가 나구나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력이 큰 애들과 연결시켜서 신라부흥 운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이런 반란을 도모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여기처럼 전해지는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자, 어쨌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서 김삼희 효심의 난이 일민 집권기구나. 그럼 이제 무신 집권기 중에서 자, 그리고 김삼희 효심의 난은 금방 나왔죠. 신라부흥 운동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으로 사회가 불안했다.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온 거는 고려 말. 뭐 공민왕, 우왕 막 이때잖아요. 고려 말. 자, 정감록, 미륵신앙 등의 예언 사상에 유행했다. 요거는 조선 후기. 정감록이 나온 시대가 조선 후기 세도정치 시기 그때쯤이니까 귀법사, 흥왕사 등의 교종 승려들이 정권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자, 교종 승려의 난이라고 그래요. 교종 승려들은 귀족들과 문벌 귀족들과 결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종 승려들이 무신정변이 일어나자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시기가 무신집권기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원종과 애노 등의 농민들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원종과 애노의 난은 신라 하대, 신라 말기, 진성 여왕 때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무신집권기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라고 하면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7번 봅시다.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려 인종 때 편찬되었다. 본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 등 총 50권으로 구성되었다. 자, 일단 현존 가장 오래된 역사책. 그래서 현존 최고의 사서 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본기, 연표, 지, 열전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전체 형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삼국사기 하면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자,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어느 왕 때? 인종 때 누가 쓴 거죠? 김부식이. 그렇죠. 그래서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자, 그 다음에 나로 갑시다. 자, 나는 충렬왕 때 한 승려가 일정한 역사서술 책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저술한 역사서이다. 총 5권으로 되어 있으며 민간 설화와 불교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자, 삼국유사에 관한 설명이고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일현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거고요. 자, 여기는 불교적 승려가 쓴 거니까 신의사관. 신의사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야사나 설화나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실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 단군설화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어요. 단군설화,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형식으로 따지면 기사본말체와 좀 유사한 형식이죠. 기사본말체와 좀 유사하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봅시다. 1번 열전에서는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인에 편중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본기는 왕조사, 그 다음에 열전은 인물에 관한 설명, 그 다음에 지는 제도사, 그 다음에 표는 연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전체의 형식에
본기는 왕조의 역사, 그 다음에 열전에서는 인물, 그리고 지에서는 제도, 표는 연표인데 여기 지금 열전이 인물에 관한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삼국사기에서는 이 인물이 신라인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불교에 관련된 인물, 즉 승려라든가 이런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라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만 불교에 관련된 인물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 1번 맞고 2번 신라의 향가 11수를 수록하고 있다. 자, 삼국사기의 향가를 수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삼국유사. 자, 향가가 전해지고 있는 게 삼국유사와 균여전에 전해지고 있어요. 삼국유사와 균여전에 향가가 전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네, 삼국사기가 아니라 유사여야 되니까. 자, 3번 기이편을 두어 우리나라 고유의 설화, 전래기록 등을 저술하였다. 자, 삼국유사에서는 아무래도 야사, 설화 이런 걸 많이 적었고 그런 것들이 기이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문이 거의 기이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기이, 흥법, 탑상 등등 해서 등등 총 9개의 챕터로 9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기이에 이런 여러 가지 설화들을 적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민족시조인 단군을 강조하고 발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자, 발해에 대한 내용이 있냐 없냐? 있어요. 다만 발해에 대한 역사를 말가족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로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기록은 있다. 하지만 우리 역사로 기록한 건 아니다.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한 역사를 최초로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책이 제왕운기죠. 네, 그게 제왕운기. 자, 정답은 2번. 옳지 않은 것은 2번. 다음 주장을 펼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나는 여러 스승들을 두루 참배하다가 정원법사 밑에서 교와 관을 배웠다. 내가 교와 관의 마음을 오로지 두는 까닭은 그의 가르침에 감복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요? 네, 교와 관이죠. 자, 그러면 교는 교리 연구 뭐 이런 거고 관이라고 하는 건 직관이니까 이제 참선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자, 이렇게 교와 관을 같이 닦아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교관겸수는 누구? 의천. 자, 의천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었죠. 자, 의천은 일단 교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먼저 통합을 시켰죠. 자,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먼저 통합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선종을 통합을 시켰죠.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서 결국에는 자, 천태종을 창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국청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했다. 그리고 이 천태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 연구 방식 또는 뭐 참선 수행의 방식을 제시한 게 여기 나오는 교관 겸수 그리고 내외 겸전이라고 그래요. 자, 천태종의 연구 방식, 수행 방식으로 제시한 게 교관 겸수, 내외 겸전, 교관, 교리 연구와 직관, 그러니까 참선을 같이 해야 되고 내외 겸전이라고 해서 내라는 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내는 참선을 말하는 거고 외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리 연구를 말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교관 겸수나 내외 겸전이 같은 뜻이에요. 표현만 다르게 한 거지. 자, 그래서 의천. 자, 그러면 1번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천태종을 국청사에서 창시하였다. 맞네요. 2번 숙종에게 주전도감 설치를 건의하여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자, 봅시다. 이 의천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하나가 숙종에게 건의해서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여기서 화폐를 발행하게 한 거예요. 화폐를 발행하게, 주조하게 한 거다. 자, 그러면 이 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여기서 발행한 화폐가 자, 사만통보, 해동통보, 사만중보, 뭐 은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건, 원, 중, 보는 성종 때 간행한 최초의 화폐예요. 요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그러니까 숙종 때 만든 게 아니라 성종 때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이면서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전이라고 하죠. 자, 정답은 2번.
3번 영통사의 이 승려를 기념하는 비석이 있다. 네, 영통사에 비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경률론의 3장을 주석서를 토대로 흥왕사에서 교장을 조판하였다. 자, 교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네, 속장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 교장이라고 하는 건 송, 요, 그 다음에 일본의 주석서, 즉 해설집만 다 모아서 책을 편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경율론 3장으로 이루어진 경전은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주석서를 토대로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주석서라는 건 해설집만 싹 모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책을 하나 편찬했는데 그걸 교장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거예요. 어느 나라의 주석서를 모았냐? 송, 요는 거란이죠. 그리고 일본,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고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합쳐서 그런 나라들의 해설집, 주석서를 합쳐서 교장을 편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정답은 2번. 건원중보 아니에요. 이거는 성종 때 만들어진 최초의 철전이죠. 자, 9번 봅시다. 다음 직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 직책에 임명된 관리는 지위 보장을 위한 다양한 특권을 부여받았다. 중재가 아니면 탄핵을 받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고만 없으면 정승이나 판서의 지위에 순조롭게 오를 수가 있었다. 특히 사헌부와 사관원, 홍문관 등의 청요직을 선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자,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거기에다가 3사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제야학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갖는 청요직에 해당하는 관직. 그래서 이 자리를 두고 서로 싸우다가 붕당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자리는 뭔가요? 이조전랑. 자,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건 이조의 정랑과 좌랑을 합쳐서 이조전랑이라고 하고요. 벼슬로 하면은 한 5, 6품 정도밖에 안 되니까 딱 중간쯤, 18등급에서 딱 중간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권, 금방 우리 얘기했던 자, 후임자 추천권, 그 다음에 3사 관원 선발권, 그 다음에 제야학자 추천권이 있어요. 제야학자에 대한 추천권, 이런 것들을 갖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웠죠. 누구랑 싸웠죠, 여러분? 네, 심의겸이랑 김효원이랑 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죠. 심의겸이 서쪽, 김효원이 동쪽, 동인. 이렇게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지는 계기가 되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붕당의 자기 세력 확대 이용되었다. 네, 나중에는 결국 다 자기 붕당 사람만 등용하다 보니 변질돼 버리죠,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리고요. 2번. 영정조를 거치면서 후임자 청구권을 폐지했다.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당의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없애버려요. 중요 권한들은 없애버리죠. 그래서 특히 영정조 때를 거치면서 없어지고요. 2번 맞고 3번.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 계기가 된다. 네. 4번.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자, 비변사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전현직, 정승, 오조, 판서, 강화, 유수, 홍문관, 대제학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조전랑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조전랑 아니구나. 정답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이조전랑은 비변사 구성원이 아니다. 자, 정답은 4번, 10번. 임진왜란 때의 전투 중에서 벌어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던 신립의 부대가 일본군에게 패배했다. 자, 이거는 뭐 거의 초반기죠. 자, 부산 쪽으로 쳐들어왔던 일본이 세 갈래로 나누어서 서울로 진격하고 있고 그 중에서 청주에서 막아줄 거라고, 이제 우리는 신립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청주가 아니라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자, 그러면 기억은 초반기의 전쟁이니까 1592년 4월. 거의 뭐 처음이라고 초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신립은이 충주 탄근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자결을 하게 되고, 자, 요 일본 군대는 서울로 금방 진격하게 되고, 자, 신립이 패배했다는 얘기를 듣고 선조 임금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자, 명나라의 구원병이 온 게 1592년 말.
그리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평양을 탈환한 건 1593년 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593년 1월이에요. 평양성 탈환. 여기서는 조명연합군이라는 게 중요하죠. 명나라 군대가 들어왔다라는 거. 자, 디귿. 진주 목사 김시민이 외의 대군을 맞아 격전 끝에 진주성을 지켜냈다. 자, 진주대첩은 1차 진주대첩이 있고요. 2차 진주혈전이 있어요. 그래서 김시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는 1차 진주대첩. 여기에서는 전쟁은 이기고 김시민은 사망하고, 예, 전사하고 그랬죠. 그래서 1592년 10월이에요. 전쟁은 이겼지만, 그러니까 진주성은 지켰지만 김시민은 전사하고. 자, 그 다음에 리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외우 수군을 격퇴해서 제해권을 장악했다. 1592년 7월이에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제일 먼저 기역, 리을, 디귿, 리은. 기역, 리은, 디귿, 리은 4번. 자, 밑줄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사람은 34세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자, 이 사람도 34세에 관직에 올랐어? 여러분은 아직 어린 거야. 괜찮아. 아직 34세 아니지? 괜찮아. 그러면 아직 괜찮은 거야.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시험 때까지. 이 훌륭한 사람도 34세에 이렇게 늦게 관직에 올랐는데 뭐 우리야 뭐 여러분이야 뭐 당연한 거지.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 자, 이 사람은 34세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그 모친상을 당해서 3년간 상복을 입었다. 3년사 끝나고 관직에 복귀하였으나 을사사화 등으로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자, 을사사화가 어느 왕 때죠? 명종 때. 그럼 한 그때쯤이야. 자, 그 다음에 관직 생활의 뜻을 접고 1546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향리로 퇴거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자, 이후에 경상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창설한 백운동 서원에 대한 사익을 청원하여 실현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조선왕조 최초의 사익서원인 소수서원이었다. 자, 이 사람 누구? 이황임을 알 수 있네요. 우리 어떻게 알았냐면 사익주자고 했던 그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성학 지묘를 저술하여 군주 스스로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하였다. 자, 책 제목만 바꾸면 되겠네요. 뒤에 설명은 맞아요. 이황은 뭐라고 했냐면 성리학을 쉽게 그림 10개로 설명해 줬죠. 그래서 이황이 쓴 책이 뭐예요? 성학. 예, 그림 10개, 10도. 도가 그림이고 10개. 그래서 그림 10개. 자, 내가 이렇게 쉽게 성리학 설명해 줬지. 자, 혼자 공부할 수 있지? 그래서 성학 10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어? 스스로 정진하십시오. 그랬어요. 스스로 정진해라. 자, 이렇게 왕에게 너 혼자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제시하게 된 게 성학 10도.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이죠. 성학 지묘가 아니라 성학 10도니까. 자, 나머지 이황에 관한 설명 2번. 일본 성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맞고요. 영남학파를 구성해서 임진왜란 때 그 학자들이 많이 잡혀갔으니까. 3번. 주희의 성리설을 받아들였으며 이기철학의 리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이 사람은 주리론을 집대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리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4번에 향촌사회의 도덕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안향약을 만들었다. 자, 향약을 전국으로 보급한 게 이황과 이이라고 했고, 이황이 만든 향약은 예안향약, 이이가 만든 향약은 해주향약, 서원향약. 그래서 예안향약 맞죠? 자, 정답은 1번. 이 사람의 고향이 예안, 그 지역 이름이 예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안향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 그가 심한지에게 보낸 299건의 서신이 공개되어 조선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면사가 세상에 드러났다. 심한지는 가 벽파의 영수였다. 자, 경신왕국 이후에 서인으로 갈라져서 선왕대의 권력을 장악했던 가로부터 다시 나눠진 당파가 벽파였다. 자, 그러면 벽파는 어디서 갈라진 거예요? 대부분의 벽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론, 그쵸? 노론 벽파. 자, 그래서 서인에서 노론소론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가는 누구냐? 노론. 자, 그러면 지금 요 시기는 언제냐면 정조 때예요.
여러분 정조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죽은 거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조 시기에 노론의 가장 대표 영수였던 사람이 심한지였기 때문에 심한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정조를 독살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소설을 쓴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몇 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최근이에요. 아무튼 막 오래되진 않았어요. 몇 십 년 안 됐고 얼마 안 됐는데 심환지라고 하는 사람과 정조 왕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한 10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편지에서 되게 웃긴 게 정조가 심한지한테 편지를 보냈어. 야, 내가 내일 우리 정청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 이렇게 말해. 그렇게 공작 정치야, 이 사람들이. 아주 뒤로 이렇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정적인 거예요. 상대방이야, 완전히. 쉽게 말하면 지금이면 야당,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반대당 대표인 거지. 그런데 이 사람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 이렇게 대답해야 돼. 잘해라. 막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견돼가지고 이 조선시대의 정치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게 정치인가?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 심한지와 주고받은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그런 얘기가 나온 재미있는 일화가 바로 이제 이 사건이어서 그래서 심한지가 죽였을 거라는 그런 독사설이 쏙 들어갔죠. 왜냐면 그렇게 사이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 그랬단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노론을 찾으라는 얘기고 여기 시기는 언제냐면 정조 때라는 것도 우리 하나 더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대해 자 여기서 이제 노론을 찾으라는 거니까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대해서 호론과 낭론으로 나누었다. 호론이라고 하는 건 인물성 이론, 그 다음에 낭론이라고 하는 건 인물성 동론. 자, 그러면 이 호론과 낭론으로 나뉘어서 논쟁하였다. 자, 호론이라고 하는 건 충청 노론이라고 했어요. 호론은 충청 지방의 노론. 낭론이라고 하는 건 서울 지방의 노론. 결국에는 호랑 논쟁이라고 할 때 우리가 호론과 낭론으로 나눠졌다고 했는데 이 호론과 낭론이 결국에는 노론과 노론의 대립인 거예요. 그래서 노론과 노론 사이의 대립을 말한다. 1번이 정답.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른바 신임사화를 계기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신임사화는 경종 때 있었고 이 신임사화에서 소론이 노론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거한 거죠. 그래서 소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정권을 차지했다? 그럼 소론을 말하는 거고. 자, 3번에 실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개척을 주장했다. 이것도 소론이에요.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중시한 건 소론. 자, 휘찬 여사는 이들로부터 추앙받는 역사서였다. 자, 휘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인의 역사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답은 1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 지문에서 밑줄 친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정조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만약에 거기 보시면은 지금 밑줄은 없지만 만약에 첫 번째 줄에 밑줄이 만약에 그가 심한지에게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는 누구냐 할 때 여기서는 정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노론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3번 갑시다.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값은 본래 목면 세필이지만 우리 배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을 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 더 큽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에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현물로 특산물로 걷어가는 것보다 이제 쌀로 내라라고 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은 대동법. 자, 그래서 대동법은 공납에서 특산물로 세금을 내던 것을 쌀이나 배나 돈으로 납부해도 되는 건데 쌀은 1결당 12두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해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된 게 바로 대동법이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봅시다. 1번. 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공납, 즉 호마다 내는 특산물이었는데 이거를 1결당 얼마, 즉 쌀로 내는 거죠. 그러면 1결이라고 하는 건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즉
집집마다 내는 공납이 토지를 기준으로 내는 토지세의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동법의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 공납의 전세화라고 그래요. 공납의 전세화. 공납이라고 하는 건 가호를 기준으로 해서, 전세라는 걸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 기준이 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공납의 전세화라고 하죠. 자, 그러면 1번 지문 다시 보세요. 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게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이 당시에 토지는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양반들이. 백성들은 토지가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백성한테는 유리한 거거든요. 양반들한테는 불리하더라도. 자,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삶은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게요. 공인이 활약하여 수공업이 활기를 띠고 상품 수요가 증가했다. 자,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서 자,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공가, 말하자면 이렇게 대동미를 받아서 대동미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다가 왕실에 또는 국가에 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나라에서 고용한 어용상인을 공인. 그래서 이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하게 된 상인이 누구냐 물어보면 공인을 찾으시면 되죠. 2번 맞고요. 3번.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자, 원래는 공납이 특산물을 내던 건데 이렇게 특산물을 내던 건 상공, 별공, 진상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쌀, 배, 돈으로 납부해도 된다. 이렇게 바뀐 건 이 세 가지가 다 바뀐 게 아니라 상공만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럼 여전히 별공과 진상은 뭘로 내야 되냐? 특산물로 내야 되죠. 그래서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진상은 계속되었다? 맞아요. 별공과 진상은 계속됐다. 4번에 이거 3, 4번이 바뀌었네. 이 법이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선해청이 설치되었다? 맞아요. 선해청. 자, 그래서 선해청이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새로운 관청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정답은 1번. 14번.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고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가진 방법으로 군역을 회피하고 있다. 자, 간사한 아정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족을 위조하여 유학이라 칭하면서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한다. 호적이 받지 못하고 명분의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자, 이렇게 군역이 너무나 심하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한 지금 모습들이어서 여기서는 신분제의 동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때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 조선 후기를 말하는 거죠. 뭐 신분제의 동요가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 조선 후기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1번. 분홍층이 향임직에 진출하면서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자, 새로 등장한 양반을 분홍층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신향이라고 하죠. 분홍이 등장을 하게 되고 신향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자, 이 사람들이 향직을 매매해서 향임직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벼슬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향직을 매매해서 이 사람들이 향임직에 진출하게 된다. 벼슬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1번 맞고요. 2번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이 강화되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관권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누구랑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수령하고 그 다음에 그를 보좌하는 향리까지. 그래서 관권이 강화됐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권은 수령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향리까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향촌에서의 제지사족의 영향력이 커졌다. 자, 제지사족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었던 양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신향, 구향 할 때 이 사람들은 구향이죠. 그러면 새로 막 성장하는 애들이 신향. 그럼 신향의 권한은 점점 커지고 있고 구향의 지위는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향촌에서 제지사족의 영향력이 커진 게 아니라 약화된 거죠. 왜냐면 그만큼 몰락한 양반들도 생겼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힘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고 또 양반이 늘어나면 양반들의 권한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지사족의 권한은 영향력은 약해졌다.
자, 3번이 정답. 4번. 사족들이 형성한 동족마을이 증가했다. 자, 동족마을, 동성촌, 동족촌이라고 하죠. 왜냐면 그래도 우리들끼리 좀 뭉쳐야 왠지 좀 우리 힘이 좀 세지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5번 가에서 다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에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 쫓아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는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학농민운동에서 백산봉기 경문이네요. 백산봉기에서의 경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 이거는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맞아요.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 외양일체론이라는 건 강화도 조약을 맺기 직전에 우불가소라고 해서 개항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1870년대의 위정척사운동. 1870년대의 위정척사운동이고, 자, 동학농민운동은 뭐 연도 여러분 다 아니까. 자, 그 다음에 다. 하늘은 미워한다. 배달족의 자유를 억압하는 억탈하는 외적들을. 자, 삼천리강산에 열혈이 끊어 분연에 일어나는 우리 독립군. 맹세코 싸우고 또 싸우리니 성결한 전사를 하게 하소서. 이게 노래를 알면 우리가 노래 따라 부르면 되는데 이 노래를 모른다. 이게 독립군가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1920년대 독립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에서 다에 관련된 민족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구간민 제폭구민의 구호를 내세웠다. 자, 보구간민, 제폭구민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하나의 그런 사상과 교리 중에 하나죠. 1번 맞고요. 2번.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했다. 1870년대니까 개항에 반대한 거거든요. 강화도 조약에 반대한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만주와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했다. 네, 20년대 활동이 만주나 연해주 중심이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 조선의 전통 질서를 수호하고자 했다. 자, 4번에 보시면 조선의 전통 질서를 수호하고자 했다 그랬는데 동학농민운동은 여러분 반봉건이에요. 반봉건이라는 건 그 전에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뭐 토지제도, 신분제도 같은 것들을 지키자 바꾸자잖아요. 그러므로 반봉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통질서 수호랑 거리가 멀다 이 말이죠. 동학농민운동은. 근데 위정척사는 맞죠. 위정척사는 전통문화 수호가 맞아요. 그런데 동학은 아니죠. 왜냐면 다 바꾸고자 했으니까. 자, 그래서 4번 찾으시면 되겠죠. 4번이 틀린 설명. 자, 16번에 다음 시에서 추모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간도로 망명하여 서전서숙 설립 민족혼을 불어넣다. 광무 황제의 밀지를 받고 헤이그 가는 도중 러시아 황제에게 고종의 친서를 전달. 비록 평화회의 입장은 거절당했지만 오히려 일본의 침탈 세계만방에 알렸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서전서숙을 건립하였다. 서전서숙은 간도에다, 북간도에다가 차린 학교예요. 1906년에 간도에다 만든 학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이그 특사죠. 헤이그 특사는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로 파견된 고종의 밀사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랑 둘 다 누구냐? 이상설 선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설을 말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상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강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중강단은 북한도에 만들어진 무장독립단체이긴 하지만 이거는 대종교와 관련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당시에 대종교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서일 기억나요? 대한독립군단도 서일을 총재로 한다라고 했죠. 서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대한광복회에서 의연금을 모금하였다. 대한광복회면 1915년 국내에 경상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비밀결사 조직이고요. 자, 그러면 요 공화주의를 주장했던 비밀결사 조직을 만든 사람이 박상진, 김좌진.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니까 일단 틀리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대한광복군정부의 정통령을 역임했다. 네, 대한광복군정부라고 해서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군정부, 그러니까 군대이면서 정부가 대한광복군정부고요. 자, 그래서 1914년에, 네, 1914년에 연해주에서 만든 대한광복군정부, 이미 정부 형태를 가진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고, 자, 대통령 이상설, 부통령 이동희. 그래서 이상설을 대통령으로 하는 이런 정부 형태의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로 파견된 이 사람은 김규식.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로 파견된 사람은 김규식이에요. 자, 정답은 3번. 17번. 다음 일제강점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전개된 활동은 자, 심원한 지식은 고등교육에 기대지 아니하면 불가할 것은 설명할 것도 필요도 없거니와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다. 최고학부가 대학. 그래서 고등교육이 대학이니까 결국에는 대학을 만들자. 자, 2차 조선교육령. 1922년에 일본이 발표한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대학 교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은 없어.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만들게. 그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됐죠. 1922년에 조선교육회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은 1번 대한자강회가 결성되었다. 대한자강회 1905년, 1906년. 자, 그 다음에 많은 계량서당이 세워졌다. 1920년대에 계량서당이 많이 세워지죠. 경성제국대학. 자, 결국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1000만원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 실패. 일본이 방해해서 실패했고요. 그 대신에 일본이 대학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게 경성제국대학. 자,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학의 형태가 아니었고 일본인들이 많이 입교를 했고 입학을 했고 자, 그래서 그냥 고급 친일파를 육성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었다. 네, 이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그래서 밀립대학 기성회가 설립돼서 조선교육회의 이상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모금운동이 전개돼요. 자, 그러면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관련된 것을 골라라.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8번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북로군정서에서 활약하던 김좌진, 조성환 등은 소련에서 탈출한 독립군과 함께 가를 결성하였다. 자, 가는 조선인 사회의 자치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는 한편 전민족유일당 조직 촉성회 등을 통해 독립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자, 북로군정서에서 활약하던 김좌진, 조성환 등은 소련에서 탈출한 독립군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소련에서 탈출했다는 건 자유시 참변에서 도망을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북간도를 중심으로 이 단체를 조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유시 참변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3부가 성립되는데 자, 이 3부 중에서 북만주에다가 만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3부가 뭐죠? 참의부, 정의부, 네, 신민부.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져요. 1923, 1924, 1925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참의부는 어디다가 만드냐면은 참의부는 압록강 유역에다가 압록강 근처에다가 자, 그 다음에 정의부는 남만주에다가 그 다음에 신민부는 북만주에다가 자, 그럼 이 중에서 자, 자유시 참변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만주에다가 만든 기구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신민부를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3부 중에서 신민부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청산리 전투에 참가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자, 청산리 전투에 참가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청산리 대첩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청산리 대첩이 몇 년이냐면 20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25년이니까 틀렸고요. 2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활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부대의 직할부로 참여한 거는 자,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참의부,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되어 있었던 건 참의부.
3번에 단체원의 일부가 혁신의회 결성에 참여하였다. 자, 결국에는 요 3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남만주의 국민부와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혁신의회로 참여했다? 맞아요, 당연히. 다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나중에 요게 이제 통합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3개가 통합되면 1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3개가 통합돼서 2개가 돼버린 건데 하나는 국민부, 하나는 혁신의회. 그러면 여기서 갈라져 나왔겠죠, 이렇게 당연히. 그래서 신민부의 인사들이 혁신의회를 구성했다? 맞아요. 북만주 지역이니까 더군다나. 자, 정답은 3번. 4번에 영능가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자, 영능가와 흥경성 전투는 국민부의 군대인 조선혁명군에서 주도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남만주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더 많죠. 이쪽이 직접 연결된다기보다는. 자, 그래서 어쨌든 4번은 여기다 써볼까요? 4번은 조선혁명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민부가 아니라. 자, 그러므로 정답은 3번. 자, 해방 이후의 건국 과정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시대순으로 기억,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좌우합작 7원칙은 1946년 10월에 좌우합작 7원칙은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주도했고 좌우합작은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중도파를 중심으로.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자,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조선인민공화국은 1945년 9월 6일. 그러니까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국가 형태를 가진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인민공화국으로 바뀐 거고요. 자, 요 시기는 언제냐면 미군정이 실시되기 거의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자, 모스크바 3상회의는 1945년 12월에. 자, 유엔 소총회 결의에 따른 총선거 실시. 자, 유엔 총회에서 한번 총선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유엔 소총회에서 다시 남한만의 선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거한 게 1948년에 5월 10일 날 50 총선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라 그랬죠. 제일 먼저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니은, 디귿, 기역, 리을 2번. 자, 20번. 다음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역. 기역에 6.15 남북 공동선언. 일단 시기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김대중 정부도 한번 써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 박정희 정부. 아직 유신은 아니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남북 간의 화해 및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자, 우리가 이거를 기본합의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합의서는 91년 노태우 정부.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자, 그러면 1번 니은, 디귿, 기역 순으로 발표되었다. 니은, 디귿, 기역 순이다. 맞네. 자, 그 다음에 2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였다. 자, 2000년에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맞아요. 자, 3번 니은 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자, 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한 게 7.4 남북공동성명 맞죠? 자, 여기서 말하는 3대 원칙은 뭐였어요? 자주, 평화, 네, 민족 대단결. 자, 그래서 3대 원칙을 합의하고 그 뒤에 발표된 거에서는 계속 확인하죠. 우리가 그런 방식에 따라서 통일을 하겠다라는 걸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남북 간의 유엔 동시 가입에 합의하였다. 자,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유엔 동시 가입에 합의한 게 아니고요. 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1991년 9월. 그리고 기본합의서, 금방 우리 봤던 남북 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자, 기본합의서가 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1991년 12월. 그러니까 유엔 동시 가입하고 나서 기쁜 마음에 두 나라 사이에 합의문을 발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엔 동시 가입,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렇게 순서대로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유엔 동시 가입,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그래서 1992년이거든요. 이건 비핵화 선언은 92년 1월이니까.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동시가입, 기본합의서, 비핵화 선언. 이렇게 순서대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 네, 여기서 합의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유엔 동시가입한 거니까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5회까지 엄청 빨리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요 정도 분량으로 풀어오시면 되겠죠? 2개 반, 네, 2개 반 정도, 50문제 정도 풀어오시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6, 7, 8회 절반 정도까지 풀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